시황의 해설자들 시간입니다. 시장의 큰 그림부터 앞으로 바라봐야 될 여러 가지 지표들까지도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블로크 이동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지 먼저 주제 확인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K증시 쓸어담고 있는 외국인,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종목들의 민감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외국인의 입장에서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의 얘기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밤사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올라갔어요. 9월 그리고 12월까지도 추가 인하 기대감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 분수령 중 하나로 꼽는 게 오늘 있을 CPI란 말이죠. 이런 인하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 이제 CPI 발표 전에 좀 시장이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파월 의장이 이틀 동안 이야기한 것도 옐런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만 좀 종합을 해보면 중요한 거는 세 가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 시장에 좀 균형을 찾고 있는 것 같다. 고용의 과열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해서 뭐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2%대까지 물가 지표가 떨어지는 걸 기다리지는 않을 거다. 그 이상에서도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저는 고용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좀 경계하는 의미에서 고용 시장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4.1% 실업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선 뭐 우리가 샤메 법칙, 샤메 뭐 어떤 침체 법칙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건데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 건데 이게 뭐냐면 12개월 중에 가장 낮았던 실업률 거기에서 최근 3개월의 어떤 실업률을 갖다가 뺐을 때 0.5%만큼 실업률이 악화되면 높아지면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근데 실제로 보면 저 회색 구간이 이제 경기 침체 온 건데 저 0.5% 이상 벗어나게 되면 침체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0.43%입니다. 근데 만약에 실업률이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침체 신호가 올지도 몰라 이런 걱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업률이 저점 대비 0.7% 높아지면 또 그게 침체 신호로 보는데 지금 딱 0.7%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연준에서는 이제 이 정도 실업률이면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될 거라고 보면 이제는 금리를 좀 내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이제 CPI가 될 거고 CPI만 특별하게 튀어서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라면 지금으로서 이제 9월 인하 쪽에 어떤 무게가 실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물가 데이터를 다들 기다리고 조금 주목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이런 인하 기대감 플러스 빅테크 내에서 서로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 걸 계속 핑퐁핑퐁 주고받으면서 와, S&P 500 5,600 돌파했습니다. 매일 사상 최고치 얘기를 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뭐 올해 내내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좀 충돌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미국 지표가 좀 둔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경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선 일정.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각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불확실성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거는 아직까지 기업들의 실적은 괜찮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금리 내리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예전에는 막연하게 이제 기대감을 얹어가지고 뭐 3월에 내린다, 뭐 그 봄에는 내린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9월에 내릴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시장에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무엇보다 일단 대형주들의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쉽게 빠지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형주 이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가7 말고 나머지 493개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들도 실적은 좋아지는 것 같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미국 기업들이 만약에 특별하게 어떤 뭐 갑자기 미국의 고용이 나빠진다든가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는 미증시는 단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계속 상승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내내 보게 될 것이다. 저희도 좀 잘 따라가주면 좋겠는데요. 일단 국내 장 얘기를 해본다면 외국인의 수급 영향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참 공격적으로 국내 장을 매수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을 삼성전자를 샀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의미 파악도 궁금하고 외국인은 이렇게 사는데 일단 개인 자금은 또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금투세 이슈나 여러 가지 상황 좀 수급적으로 판단할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올해 삼성전자 집중하고 있고 굳이 이제 확장을 해서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방산, 밸류업 이 네 개 정도의 어떤 집중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을 턴을 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가장 높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 달 들어서 더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보고 계시듯이 전체 매수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적으로 한 60%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3조 매수했는데 삼성전자가 3조 1천억 원. 근데 저게 우선주를 더하면 3조 5천억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삼성전자에만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전자를 산 거네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유리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530조 원 되는데 삼성전자가 10%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얻게 되는 평가 이익이 3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것보다 삼성전자 올라가는 게 쉽거든요. 근데 명분은 실적이 턴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당분간 좀 강세 보이면서 원래 또 삼성전자 한번 올라가면 그 다음에도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피크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적어도 올해는 두 자릿수 상승률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는 조금 고전하고 있는 게 뭐 말씀하신 금투세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코스닥이 좀 특징적인 게 한 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쉽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간 건 여지껏 한 번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2001년 이후에 이제 통계를 보면 코스피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18번 올라가고 6번 빠졌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가면 한 번 쉬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올라갔으니까 올해는 좀 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올해는 아마 계속해서 좀 종목별 장세, 차별화 장세로 갈 것 같고 주로 대형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의 강세장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서 투자자들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좀 불편한 뭐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큰 맥락을 알고 있어야 시장의 판단, 빠른 판단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죠. 이제 삼성의 언팩 행사도 이제 오늘 좀 시장에서 좀 드라마틱하게 반영을 시켰는데요. 여기서 본질은 저희가 어떻게 자꾸 대응을 해야 되는가 궁금합니다. 어찌됐건 엣지 디바이스 이런 AI 탑재된 기기가 확산된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IT 부품단 뭐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가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삼성 이번에 제품 내놨을 때 이제 접는 폰이다. 그다음에 이제 AI를 장착한다. 이런 것들이 큰 줄거리로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에서 매출 비중, 판매 출하량 비중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제품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진다든가 이렇게 되긴 어려운데 우리가 같이 엮어서 봐야 되는 게 애플이 지금 신제품에 대한 출하량 목표치를 10% 높였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이면에는 이제 AI가 장착되면서 투자자들이 비싼데 좀 사볼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착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이제 부품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 같고 실제로 보면 대형주긴 합니다만은 이제 LG노텍이 은근히 다른 부품주와는 다른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왔거든요. 그때 삼성까지 이제 가세가 돼서 신제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라면 삼성 공급단에 있는 기업들, 뭐 폴더블폰 그러면 뭐 KH바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일반적인 어떤 부품사로 우리가 얘기하면 보통 세경 하이테크, BH 뭐 이런 류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애플하고 같이 가서 애플이 끌고 가고 삼성이 따라가는 그런 구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이제 부품주에 대해서도 좀 선별적인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IT 부품단에서 일단 LG 이노텍이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삼성의 쌍두마차 속에서 좀 부품주들도 따라가주길, 소외를 극복해주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당장 내일 밤부터 해서 미국의 금융주들부터 실적을 쏟아낼 거고 저희도 이제 순차적으로 올 텐데 이번 어닝 시즌의 주인공은 어디로 보시는지 역시 반도체는 빠지지 않겠죠? 예, 저는 뭐 올해 내내 방송 나올 때마다 반도체 주변 계속 있어야 된다고 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발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고 LG전자는 이제 반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형 IT주들이 성적표가 잘 나왔고 지금 자동차도 뭐 실적 좋을 것이다. 뭐 환율 효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무래도 평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의 평가는 바닥인 것 같은데 라는 쪽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테슬라가 워낙 강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쪽에서의 어떤 관련된 종목들은 부진했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7월 들어서 시가총액 10위까지 어떤 종목들 상승률을 쫙 나열해 놓고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의외로 1등입니다.
그다음이 삼성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3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실적은 부진하지만 바닥은 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업한 게 좋아진다라는 증거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쳐서 조금씩 좋아진다라는 거지 예전같이 뭐 2차 뭐 테슬라 같은 어떤 전기차에 대한 돌풍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약간 기술적 반등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은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종목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게 좀 차별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출 데이터들이 그래도 견조하게 나오는 쪽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쪽에서 실적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2차 전지는 더 하방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것은 아니나 이제 상승의 풀을 높여줄 자극제가 분명 필요하겠죠. 업황 개선이라던가요. 그걸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장은 이런 주도, 기존의 숫자가 나오는 쪽이라던가 주도 테마, 뭐 주도 섹터 외에도 하반기 들어서 약간 소외된 곳을 돌보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소외단에서는 어디 괜찮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수급을 같이 보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빠졌다라는 건 누군가 계속 매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운용사에서 지분을 계속 정리했다든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다든가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오다가 그런 매도가 좀 바뀌기 시작한, 그러니까 매도가 멈추고 다른 쪽에서 매수하거나 그 물량을 뭐 기관이 판 걸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샀다가 이제 매도가 멈추면 이제 샀던 쪽이 있으니까 올리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되죠. 근데 이런 쪽 종목군들이 좀 포진해 있는 게 엔터 쪽이라든가 인터넷 쪽. 그러니까 뭐 엔터는 뻔하죠. 뭐 기업들 다 아니까. 다음에 인터넷주라고 하면 이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최근에 약간 이제 미묘하게 변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 쪽에서는 엔터와 좀 관련된 종목들, 인터넷주들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다시 우리나라 예탁금이 좀 늘어나면서 코스닥이 조금 활성화가 된다라면 밸류업에다가 여기 이제 또 장착이 되는 게 증권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주 최근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투자자들에서는 계속 또 관심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거래 대금이 좀 증가되는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엔터, 인터넷 쪽 이슈, 증권 섹터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시장과 각 이슈들, 숫자들의 이제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시장을 들여다보고 계시는데요. 블로크 이동훈 대표님의 귀한 의견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